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업스테이지 커뮤니케이션 이사 김근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귀한 걸음 해주셔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업스테이지 프레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업스테이지는 기업의 AI 혁신을 도와주는 노코드, 로코드, AIS 솔루션, 업스테이지 AI팩과 100만 이용자를 달성한 국내 대표 챗 AI, 에스크업 추천, 검색 기술을 접목, 그리고 비즈니스에도 손쉽게 쓸 수 있는 에스크업 서제스트의 본격 상용화를 맞아 기자님들께 소개해보자 이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사 지난 마지막에는 업스테이지 경영진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와 당사 AI 솔루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이후 Q&A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성훈 대표님께서 직접 업스테이지 회사 소개와 프로덕트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그 제품 소개가 최대한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저희들이 4가지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업스테이지가 어떤 회사야 이런 것들을 좀 기자분들께 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야심차게 출시한 2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고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고객들이 이미 있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실제 데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 드려 보면요. 이미 이제 기자분들께서 많이 또 글도 써주시고 해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10년 이상의 AI 관련해서 NLP나 비전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뭐 큰 회사들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글로벌 기업에서 큰 일을 하셨던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AI를 해봤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라고 하죠. 제품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보고 사업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봤던 멤버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뭐 글로벌로도 가장 스트롱한 AI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화나 내부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제가 하루 종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골라서 한 가지를 골라보라면 뭘까? 그건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경력들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또 다양성은 뭐냐면 제품을 만들 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큐먼트 AI를 한다. 그러면 도큐먼트 AI 팀이 있겠죠. 추천을 한다. 그러면 추천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제품팀 이외에도 2개의 팀을 더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캐글팀, 쉽게 저희들이 이제 캐글팀이라고 부르고 또 내부적으로는 챌린지를 하는 팀이에요. 이 팀은 뭘 하냐면 그 AI 올림픽이라고 캐글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나가서 세계에 있는 선수들과 경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AI를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배우게 돼요. 배우면서 또 사실 뭐 배운다는 표현은 좀 겸손한 표현이고 저희들이 많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1등하고 금메달을 따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 있고 또 하나는 연구를 하는 팀이에요. 이 팀은 요즘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발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구현해보고 뭐가 좋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현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 저는 이 문화가 정말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얼마 전에 또 뭐 기자분들이 많이 저희들 다뤄주셨던 건데요. 익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OCR 잘하는 사람 다 모여봐. 그렇게 해서 대회를 펼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내놓고 한번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대회를 해보자.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지금 5등까지만 제가 보여주다 보니까 없는데 아마존 뭐 이런 회사 아시죠? 아마존이라고 뭐 이런 회사나 여기 이제 있는 뭐 엔비디아,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회사들에 있는 연구자들이 다 모여서 경진대회를 벌였는데 무려 저희들이 4개 부분에서 점수 차도 압도적으로 뭐 2등하고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점수 차로 우리가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아마 읽다라는 대회를 아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제품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우리 사업개발팀에서 만들고 같이 기획해서, 그리고 이 제품을 고객들한테 정말 고객이 만족될 수 있도록 딜리버하는 팀까지 같이 붙여서 지금 이미 많은 고객들이 저희들 AI 제품을 쓰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사용하고 실제로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저희 업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멤버들이 모여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실행력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속도가 빠르고 먼저 시작하고 먼저 달려가는 팀들이 항상 이제 좀 선두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기 다큐먼트 AI라는 분야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기술이 이걸 몇 년 동안 걸려도 저 어떤 성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능에 못 미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방식,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우리 멤버들의 열정 같은 걸 합쳐서 2주 만에 고객이 만족하는 어떤 품질까지 올려내는 일도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S컵이라는 우리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관찰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 정말 이걸 너무나 쓰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어떻게 이걸 써야 되는지, 내가 웹브라우저에 가서 로그인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로그인 하는지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인 easy to apply라는 그때를 생각해내서 가장 쉽게 쓰는 데가 어딜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카카오톡에 붙였고, 무려 저 챗GPT API가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이틀 만에 카카오에 바로 출시가 되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워낙 또 많이 홍보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유료 광고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소문만으로 기사만 보고 100만 명을 달성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빠르게 실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뭘 할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회사의 모토가 Making AI Beneficial입니다. 즉, 이 AI가 정말 도움이 되게 만들어 보자는 거고, 그걸 좀 풀었으면 AI가 도움이 되려면 우선 성능이 좋아야 돼요. 이게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쓰게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고성능 기술, 그리고 이걸 누구나가 쓰게 하자. 그러면 나는 온프라미스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 회사 보안상. 또는 나는 사스로 빠르게 연결하고 싶어요. 나는 글로벌에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AI를 실제로 개발하고 고성능까지 올려내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또 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팩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컨셉을 한 2분 정도 비디오로 담아봤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is changing the world, but still, AI is too complicated for most. Applying AI is difficult, expensive, and time-consuming. It requires numerous processes like data collection, AI model development, server distribution, and ongoing maintenance. Upstage AI Pack paves an easy path for your journey into AI. It can continuously improve itself and free you from day-to-day maintenance. AI OCR document recognition is essential for processing key information in document images to data. Whenever you process documents of different types or formats, do you develop new AI models? Upstage AI Packs can apply OCR technology to any document through continual learning to improve data management efficiency. Recommendation AI provides insight on what your customers want and helps improve your business performance. Do you want a smart recommendation model that even considers changes in weather, news, and user preferences? Upstage AI Packs offer hyper-personalized recommendation performance with numerous algorithms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Search is used everywhere in our life, but what if users don't have specific keywords to search for? What if they only have subjective or ambiguous context and can't get to the right results?
Upstage AI Pack provides search results optimized for your customer based on not only product information, but also reviews, including user sentiments. An ever-evolving, continual learning AI solution that puts the latest technologies at your fingertips. We are creating a future beyond your imagination. Easy to apply AI for you. 네, 방금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그를 두 가지만 핵심 포인트를 집어보면 하나는 이게 성능이 뛰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능이 뛰어난 것을 정말로 쉽게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오늘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저희들이 도큐먼트 AI라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Ask Suggest라는 제품입니다. 우선 도큐먼트 AI부터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이 도큐먼트 AI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앞에서 잘 분리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해 주거나 찾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문서라는 게 생겨나면서부터 우리는 그걸 뺏겨 적는다거나 또 컴퓨터라는 게 생기니까 다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컴퓨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문서를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싶은 거는 어떤 문서나 어떤 정보나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까지 쭉 자동적으로 밀어내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품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에요. 결국은 이게 한다고는 하는데 타이핑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리멤버 같은 것들 있는데 리멤버도 이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 OCR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저 성킹 김성훈의 그 명함을 입력했는데 이메일이 자꾸 틀리고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입력할게 라고 비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인데 이 성능을 그러면 정말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성능이 나쁘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파인 튜닝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 성능을 정말 고객이 원하는 만큼 올려낼 수가 있고 이 올라간 성능은 정말 와 이게 정말 돼? 현업에서 지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삼성이나 하나에서 BMT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내부 테스트를 거쳐서 보니까 와 정말 이게 돼? 라고 그들이 놀랄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심플해요. 저희들이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성능이 안 나오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A사는 이렇게 쓰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함도 보시면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때마다 수십 명이 모여서 다시 모델을 만들 거야? 우리는 노노노 그렇게 하지 않고 파인 튜닝을 할 거예요. 그 개념은 조금 잘 안 되는 것들을 찍어내서 한 100장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파인 튜닝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게 이제 진료비 영수증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그 병원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진료비 영수증이라는 걸 떼줍니다. 보면 이게 명함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거 제가 봐도 복잡해요. 이게 뭐 이 숫자가 뭔 말이야? 이거를 무려 저희들이 96점의 점수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타사가 대부분 80.8말 9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능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맞아요. 이 파인 튜닝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실제로 이렇게 성능을 올려내는 데까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 뭐 이활석 CTO님, 박은정 CSO님 같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걸 다 제품화해서 팩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이 팩이라는 제품을 그냥 가져다 쓰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중에 이거 좀 잘 안 되네? 그러면 그 부분을 학습해주면 성능이 축축 올라가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가져다 사용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수십 명이서 정말 뛰어난 연구자들이 또 개발자들이 성능을 올려내는 것 수준의 성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데모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되는지. 이 데모는 직접 아마 오늘 아침에도 개발하시다가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은정 CSO님께서 직접 나와서 개발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와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업스테이지의 박은정 CSO입니다. 김성대 대표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업스테이지
모델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AI 모델을 만드는 데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 다음에 그만큼도 많은 GPU, 그리고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이 3박자를 다 갖추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회사들도 뛰어난 고성능의 AI 모델을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 바로 다큐먼트 AI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다큐먼트 AI에 대한 진료비용수증 모델인데요. 저희 고객사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곳이 보험사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다루는 문서 중에 하나가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그 진료비 영수증을 보통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을 하곤 하는데 다큐먼트 AI 팩을 활용하면 AI 모델이 정보를 자동으로 뽑아주고 그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큐먼트 AI 팩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에 진입하면 저희 문서별로 운영 중인 프로젝트들이 보입니다. 말씀드린 진료비용수증 프로젝트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프로젝트에서는 업스테이지 진료비용수증 모델의 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평균은 92점이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모델의 한 달치 점수가 나옵니다. 매일 평균 90점을 넘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비용수증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AI 모델로 처리된 이미지들이 보이는군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쭉 들어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구겨진 이미지도 있고 흑백 이미지도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직접 폰으로 찍어서 보험사에 보낸 이미지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검사료 68,032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뽑힌 것 같고요. 위쪽에는 진찰료 24,414원 역시 정확하게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 번호 같은 경우 환자 성명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인데 정확하게 수출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합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역시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고품질의 모델이 있어서 고객은 문서 처리 자동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적으로 고품질 모델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큐먼트 AI 팩이 실수하는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다시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데이터 라벨링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프로젝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달리 점수가 낮은 날이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데이터 분포를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목록을 보니 한 가지 특이사항이 관찰이 됩니다. 저 오른쪽이 점수인데요. 유독 점수가 낮은 문서들이 보여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텍스 이미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타버린 부분 때문에 웬만한 모델로는 인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과를 보면 표에 선과 겹친 숫자가 있어서 오인식이 되거나 아예 숫자 하나를 생략해 버린 경우도 있고요. 숫자에 콤 막아 보이는 것도 전수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델이 텍스 데이터에 다소 낮은 품질을 보여주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선택하고 저희의 라벨링 스페이스로 보내주면 모델이 틀렸던 부분들을 라벨러들이 수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라벨링 작업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인식된 글자의 수정, 그리고 아까 전산화의 걸림돌이 되는 콤마의 제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나서 저희는 모델을 파인튜닝 하러 가보겠습니다. 보통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자들이 필요하지만 팩을 이용한 모델의 파인튜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델 상세 페이지에서 모델의 이름을 비롯해서 각종 설정을 바꾸고 학습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델의 파인튜닝이 완료됩니다. 모델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데모 버튼을 클릭해서 모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의 그 데이터로 다시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숫자의 콤마도 사라졌고 오인식되었던 항목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품질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배포를 해야죠. 모델의 상세 페이지에는 엔드포인트로 배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배포를 시작합니다. 새 모델은 바로 서비스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의 모델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왼쪽의 기존 모델은 간혹 품질이 떨어지는데 오른쪽의 새 모델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의 굉장히 뛰어난 업스테이지의 고성능 모델을 먼저 보여드렸고 그 이후에 그 모델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 어노테이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을 재학습해서 아까 말씀드린 3요소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누구나 쉽게 모델을 사용하고 또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큐먼트 AI의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처음에 이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는 거를 쓰다가 조금 성능이 나빠져도 바로바로 다시 고성능을 올려서 실제 서비스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이미 이 뭐 하나생명 또는 삼성생명, 국민은행, 포스코 등 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냥 들여서 쓴 게 아니라 뭐 많은 업체들과 실제로 DMT를 거쳐서 업스테이지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제품이 납품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 필요하면 온프라미스로 또 필요하면 사스로 지금 당장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작업으로 정리하고 있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다큐먼트 AI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S컵 서제스트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자님들께서 또 워낙 많이 홍보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저희들이 100만 시대 챗 AI 플랫폼을 카카오 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들이 그냥 뭐 한번 해보자라고 붙여놓고 끝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용자들이 뭘 원할까? 사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정말 만들면서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 우리가 이제 뭐 붙여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찰떡같이 말을 해줘야 이 GPT가 잘 알아들어요. 저희들은 내부에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친구들이 이 GPT는 중2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얘가 그 말을 해줘도 말을 좀 듣다가 또 잘 안 듣기도 해요. 그럼 잘 안 들으면은 사용자들한테 오류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빈틈이 없이 꼼꼼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라고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했고 그래서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야 이게 챗GPT보다 훨씬 답을 잘해. 친절하게 답을 해주네.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해줘. 내가 얘랑 대화를 챗GPT랑 이야기하다가 상처를 받았는데 얘랑 이야기하니까 나 진짜 감동을 받았어. 이런 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줘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왔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 AI 기술을 여기다가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스크린샷을 올린다거나 내가 여행 같은 데 가면 뭐 식사 메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진을 찍기만 하면 옛날에는 번역을 해줬죠. 파파고 같은 게 번역을 해줬지만 이 S컵은 번역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랑 뭘 먹으면 좋은 건지 줄줄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우, 이 눈 달린 GPT 써보자
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쓰게 됐고, 그리고 뭐 지금 GPT 그리고 모든 현재의 LLMU의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환각 상태에 빠져요. 이 환각이 왜 빠지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정보면 잘 말을 해주는데 얘가 뭔가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 그냥 지어서 내거든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환각에 빠졌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러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2021년 이후의 데이터면 검색을 한번 우리가 살짝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던져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쓰실 좋은 기사가 있다면 그 기사의 URL을 던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답을 잘해요. 환각에 빠지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정말 재밌는 게 저희들이 이미지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미더전이나 뭐 달리2 같이 프롬프트를 쭉 적어주고 그려줘라고 하면 그걸 그려요. 군말 없이.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도 만들었어요. 미더전이 똑같이 만들었는데 저희 사용자층이 굉장히 재밌게 쓰더라고요. 그려줘라고 해야 그림을 그리는데 그려주세요. 예쁘게 그려. 또 그려줘를 제일 뒤에 말해야 되는데 앞에 말하고 뭐뭐뭐 그려줘 괄호하고 예쁘게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준비된 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얘가 그래서 또 딴 소리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민을 하다가 이 미더전이는 목적이 있잖아요. 다 가서 그림 그려줘만 하는데 여기는 와서 대화를 하네? 그러면 대화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게 바꾸자. 그래서 지금은 맥락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10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분이 좋은 시를 한 편 적어줘. 그럼 얘가 시를 적잖아요. 그런 다음에 밑에서 이 시를 그림으로 표현해줘. 그러면 그 맥락을 살려서 그림으로 표현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그림 그려진 그림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어. 모자보다는 선글라스를 끼워줘. 그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선글라스를 끼워줘라고만 해도 그림을 그려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지금 운영방 같은 데 들어와 보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막 말을 했더니 내가 그림을 그려줘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 대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최신 정보. 아까 얘가 환각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사실 GPT는 굉장히 똑똑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AI 엔진인데 환각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최신 정보를 안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걸 말하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냥 대충 말하다 보면 환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GPT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가서 뭐 비디오를 본다거나 신문 기사를 보면 이미 잘 개인화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기사들,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 다 보여주지만 현재 GPT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물어보면은 그냥 답을 해주는 거고, 제가 물어보나 다른 분이 물어보나 거의 비슷한 답을 해주는데 이게 개인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정보가 약간 벙벙한 느낌이 들어서 때로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신 정보 그거 우리가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최신 정보는 우리가 널려 있잖아요. 그럼 그거 구해주고 GPT 보고 이걸 가지고 질문과 답을 하든지 요약을 하든지 내가 번역을 하든지 더 이해를 하든지 그걸 하면 너무 잘한다. 그리고 그 개인화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미 추천 엔진을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뒷단에 붙여서 GPT가 답을 하는 것 뒤에 그러면 답을 10개를 했는데 그 중에 내가 성김이 가장 좋아할 게 뭘까? 3개를 뽑아줘. 뒤에 추천 엔진을 붙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그 제품인데요. 여기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추천 엔진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AI랑 마찬가지로 추천해줄 수 있죠. 10개 중에 3개를. 근데 랜덤하게 3개를 추천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울메이트들이나 우리의 어머님, 왜 제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냐? 어머니가 저한테 추천해주는 건 너무너무 저한테 맞거든요. 소울메이트는 가서 뭐 이야기를 했더니 나랑 너무 마음이 잘 통하고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추천해주는 옷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 내가 딱 먹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추천을 해도 그게 성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캐글이나 이런 대회에서 입상한 그런 아주 고성능의 추천 엔진이 있고 그리고 실전 경험도 가지고 있고 이 추천 엔진은 지금 옆에 있는 이런
큰 회사들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어떤 회사는 이 추천 엔진 덕분에 본인의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도움을 받은 그 추천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S컵이라는 대화와 그리고 아주 뛰어난 저희들이 이제 서치와 서제스트를 합쳐서 서제스트라고 불러요. 발음은 유사합니다. 제가 발음은 유사하지만 의미는 서치와 이 추천을 붙인 용어인데 이 서제스트 제품을 같이 붙여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S컵 서제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이 S컵 서제스트는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여러분들이 그 전의 방식 같으면 초록창에 가서 입력하고 브라우저를 해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옆에 클릭하고 좋으면 따봉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내가 이제 봄이죠. 봄이 다 지나서 여름이 되나요? 봄에 입기 좋은 겉옷을 추천해줘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점원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흰 옷을 입고 가. 이렇게 해주면 제가 그냥 입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발화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진들이 다 작동해서 내가 딱 좋아하는 저는 사실 저 산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는 거 선택해주고 딱딱 해주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울메이트가 저한테 추천해주는 것처럼 야 어떻게 알았지? 내가 딱 이거 필요한 거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최신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바로 이제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곧 서비스에 붙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 내가 어떤 것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최신 정보를 입력해 준다 그랬죠. 최신 정보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최신 정보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바시 인생 상담을 세바시 AI 인생 상담으로 바꾸어서 AI에게 물어봐요. 이런 문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직장에서 팀원들과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잖아요. 저도 고민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바시에서 이때까지 강연한 것들을 그 기록들을 가지고 실제로 답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세바시 이런 비디오에서 그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환각에 빠지지 않은 아주 좋은 정보를 말해줍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데모는 우리 이 전체를 이 S컵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고 그리고 추천 검색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범 홍콩 CTO님께서 와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퍼스널리제이션 AI팀 리더를 맡고 있는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대표님께서 S컵 서제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두 가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그 서제스트 기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가지 기반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서 이제 경호 문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추천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Q&A를 하는 그런 데모를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데모는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북유럽 여행에 가보는 이제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추천받은 곳에서 또 추가로 이제 디자이너가 가기 좋은 곳에 대해서 추천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 두 가지가 이제 보여졌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챗봇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미리 다양한 수많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인텐션을 의도를 미리 다 분류를 하고 그 각각의 인텐션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액션을 다 정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다양한 유저들의 인텐션을 미리 대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LLM 기술 발전과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S컵 서비스를 하면서 수많은 기술들을 이제 쌓아서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나틱 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미 기반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형태소 분석 기반의 고정된 그 검색보다도 훨씬
의미를 확장하고 플렉시블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추천된 결과에서 저희가 책을 하나 선택하고 그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과 또 시스템에서 답을 얻는 과정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이제 선택한 대화를 버튼을 누르면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코페라겐에서 디자이너가 가기 좋은 곳들은 어디인지를 질문을 했고 이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내용에 대한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술이 이제 소개가 될 수 있는데요. 업스테이지가 OCR에서 세계적인 중요한 성능들을 낸 것은 단순히 컴퓨터 비전 기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책이나 복잡한 문서 내에 있는 복잡한 비구조화된 내용을, 지식을 구조화된 지식으로 바꿔내는 그 기술을 훌륭한 NLP 기술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능을 냈고요. 지금 이 Q&A에서도 복잡한 도서 내용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서에 있는 복잡한 비구조화된 내용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정리된 지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퀘스천 앤서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기술도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의 카카오톡에서 서비스되는 에스컵에 방금 보여드린 도서 서제스트 관련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지금 컨셉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서비스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린 사촌 동생한테 적합한 동화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을 보시면은 그 기존의 검색에서는 유저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시 리파인하는 작업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화식으로 했을 때는 내가 포함시키고 있는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싶은 조건들을 해석해서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또 조건들을 뺄 수가 있고 랭지 서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드에 대한 제한 검색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그 서비스 내에서의 어떤 메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그런 메뉴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를 그 조건들을 쉽게 넣거나 뺄 수가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대화 형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챗봇은 그러한 다양하게 들어오는 조건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의 조건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의 대화 형식은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소연이는 물고기를 무서워하는데 물고기는 빼고 추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조건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물고기가 들어있는 동화책의 책들을 다 빼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책 정보만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저자나 그 책에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들에 대해서도 쉽게 질문하고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백희나 작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다른 책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책을 구매하겠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컵이 이제 구매하는 링크까지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날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동화책에 대해서 추천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개인화 기술인데요. 이전에는 이 시스템을 처음 쓰는 사용자에게는 기본적인 검색이나 추천 기능이 제공되다가 이미 이제 이 유저가 어떤 요구를 했고 무엇을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스템이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개인화된 추천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추천 기술은 실제 서비스에서 인정을 받은 기술이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좋은 개인화된 추천 결과를 보여드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저도 빨리 써보고 싶고요. 이게 방금 이 방식이 제가 제 아내랑 그 책에 대해서 뭐 드라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제 아내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요즘 어떤 책이 좋아. 그러면 아내가 뭐 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거 누가 나오는 거야?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관심 있으면 내가 읽어볼게. 이렇게 하는 우리가 지금 대화 나누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카카오에서 또는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그 김재범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만드는 거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말하면 답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내가 말했을 때 그 답이 나온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하는 거가 왜 즐거운가? 아내랑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뭐 굉장히 렐러번트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맞는 친구랑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화했는데 딴 이야기를 하고 나 관심 없는 걸 계속 혼자 떠들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전에도 클루라는 또 한국에서 많은 업체들 모여서 그럼 한국 말 뭉치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 만들었던 그 기반의 인베딩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추천 기술 등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책이 나가고 원하는 것들이 나가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이걸 만들면서 좀 만들기 시작하고 저희들 내부에 써보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됐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기능 또는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버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우리 그 다음 세대의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답을 해준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 세대에서도 뭐 GPT나 등등이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답을 안 해줘 얘가 혼자 떠들고 그러면 아마 버려질 것 같지만 정말 정확하게 누군가가 업스테이지가 잘 만들어서 내가 묻는 거에 정확하게 답만 해준다면 정말 우리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지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을 거고 이게 바로 대화하는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잘 된다면 모든 걸 대화에서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보 그리고 세바시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저희들과 하나하나씩 붙여서 이 기능들을 넣어 나가고 있고 곧 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이고 또 필요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다 이 제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면 책에만 가능한 일일까? 세바시 인생 상담만 가능할까? 저는 바운더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뭐 쇼핑 많이 하는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가고 싶어. 나 어디 가야 되지? 그리고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좀 약간 배가 고파지는데요. 여기 을지로에 힙한 데가 많다던데 뭐 먹을까? 이런 모든 대화를 이제 바로 에스컵 서제스트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업스테이지가 그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 제품 하나는 도큐먼트 AI 우리가 손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뭔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다시 입력하고 하는 비효율적인 거에서 우리 더 효율적인 세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문명인 만큼 대화로 원하는 것을 얻어가게 하는 이 에스컵 서치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해 주시면 저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제스트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얘기되고 있는 고객사들과는 외부 검색 결과는 쓰고 있지 않고요. 고객사에서 제공해 주신 그 DB 내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단에 개인화된 추천 능력도 지금 저희들이 GPT 오픈 AI API를 쓰게 되면 개인정보가 가지만 그 뒷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진 추천 엔진이 되거든요. 그 추천 엔진에
데이터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면서 그 개인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최신 정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고객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서 만들어진 있는 그리고 하루에도 5,000건, 6,000건 정도 되는 계속 새로운 책들을 퍼블리싱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계속 받아서 새로운 신간 정보를 이제 검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화 정보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유저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보문고나 저희들이 받는 고객 받는 정보는 유저 아이디를 다시 고객사에서 인코딩한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고객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시큐어된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정보는 저희들 내부에서 보안이 엄격하게 관리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또는 뭔가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프라이버시 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개발한 추천 엔진은 아예 유저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그냥 통계적으로 어떤 제품들, 어떤 수수를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순서만 있으면 사실 이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게 다 이제 교보문고 전체의 사용자들이 이 책 다음에 이 책을 사더라, 이 책 사더라라고 하는 그 정보만 가지고도 상당히 높은 점수의 추천이 이제 가능해지는 기술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엄격한 곳은 그 제품의 시퀀서만 가지고도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사업 모델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에스컵 서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크게 3개 정도 사업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고객사 내에 이제 이거를 붙였을 때 그 내에서 이제 최대한의 인터페이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엔드 유저죠. 그 고객사 엔드 유저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제 QC 과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핏 쉐어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에스컵 채널이라는 이제 창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콘텐츠를 붙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고객사 사이트 외에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범용 채널에서 이제 트래픽을 연결시키는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사내 망에서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천보다는 검색에 더 가깝겠죠.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내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이 3가지 모델은 사실 고객이 어떤 구조로 얘를 유즈 케이스를 쓸 거냐에 따라서 좀 많이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 구조로서 좌우받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이제 에스컵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 뒷단에 이제 DB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들어온 정보들에 대해서 설치든 이제 추천이든 할 수 있는 저희가 DB 뒷단에 이제 작업을 해놓고 실제 고객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유즈 케이스로 활용할 거냐에 맞춰가지고 이제 나가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걔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이 모니타이즈 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연동돼가지고 과금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 발표 자료에 나와 있던 아까 세바시 교보문고 이런 쪽하고 협업 문의는 되고 있고요. 저희가 요거는 공개 정보 이제 공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 저희가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이제 뭐 기업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실 아직 기획 단계여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회사 명을 밝히지는 말아달라고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거는 좀 양해 말씀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손익분기 같은 경우는 내년 특정 분기 목표는 아니고 내년 전체 목표로 아마 내년 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 6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한 50억 정도 매출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면 내년에는 충분히 이제 BEP 달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발판을 이제 올해 마련한다는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아까 다큐먼트 AI와 에스컵 두 개의 프로덕트가 있었는데 사실 두 개 다 글로벌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인에 붙인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카카오에서 에스컵을 테스트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봤듯이 동일한 과정을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진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본 외 국가들에도 많이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지금 에스컵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소구가 잘 된다 일본에서도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다큐먼트 AI라는 게 결국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의 디지털화기 때문에 얘는 저희가 별개의 이제 사실 전략으로 이제 진출 국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일본이 겹치는 이유는 일본이 당연히 이제 비정형 문서나 이제 이미지 문서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디지털화의 니즈가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 규모에 대한 저희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국가, 그럼 일본 외에 어떤 국가들을 갈 거냐 하면 이제 저희가 사실 아직은 내비게이팅, 그러니까 찾아보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큐먼트 AI는 그 언어 종속된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언어 확장성 측면에서 이제 그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뭐 LLM도 다국어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AI 특징이 이제 데이터만 잘 준비되면 그 언어를 몰라도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일례로 저희가 뭐 익다에서 4개 분야 1등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인도어가 20개 언어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도어 10개에 대해서 인식하는 대회였는데 저희 인도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희가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어 확장성 측면에서도 저희는 이제 크게 고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채팅일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그 이미지 그리기 예를 한번 들어봤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정형화되게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채팅으로 가고 있는 걸 저희들이 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뭐 이 책을 고르는 거, 또 뭐 식당을 고르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인터페이스가 괜찮죠. 뭐 브라우징 한다거나 좋은데 이게 챗GPT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좋은 저는 실험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도전이기도 하고 또 정말 미래를 위한 도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바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는 구글은 이걸 정보성 그러니까 검색을 대체하는 챗 AI로 빙은 사실은 좀 약간 뭔가 들어가서 검색사들을 가져와서 이런 이제 여러 쿠션이 들어가는데 바드는 그걸 그냥 심리스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빙은 바드는 검색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럼 검색이 아닌 영역도 그렇게 갈까라는 그런 실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카카오라는 굉장히 좋은 챗 인터페이스에서 그 실험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팅이 이제 유용할 때가 있고 그 유용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다큐멘트 AI 제품은 이제 채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채팅이랑은 좀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개인화 추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채팅이랑 붙었을 때 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붙인 제품이 나온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LLM을 지금 사용하는 패턴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대화가 되니까 인공지능 스피커와 다르게 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LLM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이 꼭 채팅으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요새 연구가 되고 있고 그게 저희 다큐멘트 AI에서도 이 LLM을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꼭 채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기술의 흐름은 지금 LLM 기준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계속 트래킹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품을 만들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채팅이 붙었을 때 유용할 때와 아닐 때를 잘 구별해서 저희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고객이 만족하냐 안 하냐일 것 같아요. 이제 챗GPT 범용 그 LLM을 썼을 때 외부에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쓰셨을 때 충분히 이제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비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근데 만족 못하시는 고객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의 질문에 있어서 이제 저희 회사의 답변은 그게 저희 회사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AI로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할 거고요.
그런데 뭐 충분히 밖에서 제공 가능한 걸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저희가 굳이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물론 때로는 이것에 대한 조합으로도 이제 가능할 거예요. 이제 고객이 풀고 싶은 문제에 따라서 꼭 하나의 AI로만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결국 회사는 이제 저희는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하고 현재 기술 상황이나 트렌드를 봤을 때 어떤 기술들을 써야 혹은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이 고객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AI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거든요. 이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런 만큼 그 기술을 잘 읽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좀 그 AI 기술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꼭 필수 요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답변으로는 이제 챗GPT를 워낙 많이 써보시니까 처음엔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제 또 써보시니까 좀 단점들이 좀 부각이 되잖아요. 이제 환갑 문제뿐만 아니라 그 특정 고객사의 특정 문제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이 된 거죠. 왜냐하면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지만 많이 커버할 수 있겠지만 정말 굉장히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고객이 풀고 싶어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보통 파인튜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챗GPT 자체가 거대하니까 이거를 완전 그냥 문제별로 파인튜닝을 하는 건 어렵겠지만 어떤 큰 문제 덩어리, 뭐 예를 들면 법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도메인별로 파인튜닝 하는 거는 아마 모든 그 오픈AI 포함해서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또 서비스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회사가 이제 그동안 잘해왔던 게 이제 파인튜닝 하는 걸 굉장히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LLM을 파인튜닝 하는 방식으로도 이제 고객의 문제를 이제 푸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자님이 이제 질문 주신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참 생각이 많아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들이 이제 OCR하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개발, 어떤 경우는 만약에 어떤 선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걸 해서 세계 1등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OCR을 이제 개발자 2-3명 가지고 할 수 있어요. OCR을. 근데 2-3명으로 세계 1등 만들기는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 OCR 팀이 한 50명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한 50명 정도 되면 자 세계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수천팀도 저희들이 한 30명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S컵 같은 경우 또 LLM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뭐 이런 규모를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100명 정도로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략은 아까 이완석 CTO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차별화된 모델과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LLM을 잘 붙여서 빠르게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진입한 다음에 그 영역에서 LLM GPT라고 모든 걸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서에 대해서 좀 잘 못한다거나 예를 들면 책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해. 그러면 그 영역부터 하나씩 파인튜닝해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고 그 서비스가 잘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팀이 커지면서 저희들이 쭉쭉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AI 산업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뭐 OCR도 추천도 사실 세계 1등 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들은 그 정도 규모에 지금 들어가서 OCR하고 추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어서 생각이 좀 많아졌네요. 서비스 기여라고 하시니 어떤 이제 근데 일단 비용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질의응답 이제 들어올 때 그냥 바로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이거는 뭐 고객사들한테 얘기할 때도 저희 경쟁력 중 하나인데 그 토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토큰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에서 이제 GPT 쪽으로 보낼 거 말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이제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썼을 때 100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지금 에스컷방도 점점 고도화되면서 실제 이제 남들이 쓸 때 100이 저희한테는 이제 한 60, 50 수준으로 계속 비용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GPT 비용 지금 에스컷 지금 수준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고요. 오히려 그 비용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노하우들이 저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포션 관련해서는 저희 러프하기는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고객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것들을 잘 발라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화도 하고 우리가 모든 걸 GPT로 보내진 않으니까요. 이미지를 그린다든지 해서 한 30%는 저희들 자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고 70%는 GPT로 보내고 있고 그 70%도 지금 뭐 당장 저희들이 내일은 아니겠지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다른 형태의 좀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발라내어서 GPT로부터 의존도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아까 처음에 직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인튜닝 한다거나 하는 의존성들을 좀 낮추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7대3 그리고 앞으로는 한 5대5 정도까지 저희들이 계속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면요. 이제 아수겁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쓰는 대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대화 데이터를 이제 어떤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은 아주 엄격히 보안 관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근데 그 대화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도 지금은 금지시켜 놨어요. 대신에 저희가 어쨌든 인사이트는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는 정도로만 현재 사용하고 있고 소수 인력에 사용하고 있고 그 인력에 대한 보안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석한 그런 내용으로 뭐 서지스트라는 제품도 고민을 해보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여러 뭐 기능들, 플러그인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챗GPT 기반에서 이제 플러그인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앞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직까지 사실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게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워낙 지금 많이 핫해졌고 그게 단점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풀어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는데 챗GPT에 대한 이제 대안들도 바드 포함해서 이제 국내에도 출시가 될 거고 그 각자 다른 회사들이 또 어떤 생태계를 꿈꿀 것인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모습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 뭔가 일 것 같아라고 해서 달려들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조금 빨리 나가야 되지만 또 신중해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탁한 상황인 건 또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챗GPT 기반의 이제 플러그인들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회사에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플러그인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예약 관련된 플러그인을 한 회사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제 생태계를 키운다면 여러 여행사들이 플러그인들을 다 붙일 텐데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 이 하나하나를 내가 골라가면서 또 설치를 할 거냐라고 하면 그게 또 뭐 검색처럼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채팅의 그런 장점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플러그인 기반 생태계가 커지더라도 저희 개인화 추천은 조금 훨씬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플러그인 기반의 생태계가 커지더라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플러그인 생태계가 사실 어떻게 올라갈지는 당연히 이제 조금씩 다 빅테크 기업들도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파인팅이나 프롬프트 단에서 저희는 이제 집중하는 회사다라고 한 게 어떤 방식의 생태계가 나오든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그인들 대부분 흘러가는 게 갖다 쓰기 쉽게 붙이기 쉽게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어쨌든 근데 이제 어떤 시나리오나 특정 유즈 케이스에서는 이게 저희는 이제 뾰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성능이 잘 나오고 얘가 이제 서비스적으로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게 결국은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되기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쉽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 태스크 영역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떤 생태가 펼쳐지든 저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베이스 모델을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범용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서든 꽤 성능이 잘 나오는 범용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 범용 모델이 이제 특정 분야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뭐 명암 데이터나 진료비 영수 중 하나만 딱 보면은 성능이 좀 아쉽거든요. 아무래도 뭐 전 과목 점수 잘 받아라와 한 과목 잘 받아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의 특성상 이제 베이스 모델은 범용 성능이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게 파인 튜닝 했을 때도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범용 모델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럼 범용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드냐라고 하면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여러 그 수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합성 데이터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직접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OCR 같은 경우에는 이 합성 데이터가 잘 먹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보시면 글자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텍스처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합성 데이터 기술, 그리고 저희가 범용적으로 모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 기술도 필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내부 연구 인력 통해서 이제 또 뭐 상도 받은 그런 기술들을 잘 넣어서 이제 웬만한 문서 데이터에서는 잘 동작하는 범용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넣었을 때 성능이 좀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특정 문서에서 나온다면 고객이 그거를 안 되는 케이스를 더 데이터를 부어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성능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솔루션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트업의 장점은 그냥 빠른 실행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빠르게 실행을 하면서 뭐 나갈 거고요. 그 대신에 뭐 네이버나 또 카카오의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협업하고 또 저희들은 빠른 속도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시장을 같이 만들어 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월 9일인가요? 날짜 확정됐나요? 6월 9일로 예. 혹시 연락처 아시면 저도 좀 같이 연락해서 좀 불러주시고요. 네.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또 한국에 오픈 AI가 사실상 이제 리전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한국 리전이 없습니다. 아직 이제 유럽 리전만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번 계기에 와주시는 거 굉장히 고마운 것 같고 그렇게 좀 더 확장되고 우리가 지금 속도가 좀 느리죠. 그게 이제 리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속도도 빨라지고 아마 이번에 바드가 한국어, 일본어 지원한다고 앞에 전직 접속을 했기 때문에 오픈 AI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또 많이 지원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기술 발전하고 그런 이제 윈윈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좀 그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 질문에 추가 답변 드리면요. 네, 지금 저희 회사가 당장 뭐 초고대 언어 모델을 붙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워낙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내 빅테크 업체들은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을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작업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러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고객이 만족하고 쓰시겠지만 또 아닌 경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려서 고객을 대응해주는 협력사들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하이퍼클로바 X가 나오는 그런 파인 튜닝 기능을 제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협력 업체들이 필요할 거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뭐 그런 협력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 회사는 일단은 이제 초보대 언어 모델을 당장 만들자보다는 조금 지켜보겠다고 대신에 이제 파인 튜닝은 저희가 늘 하던 보고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주신 내용 답변 드리면 당연히 저희 회사는 여러 외부 가능한 기술들을 다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 AI 포함해서 이제 바드도 API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움직임도 라마를 비롯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하나의 모델로 다 될 거냐라고 하면은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오히려 좀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LLM들 혹은 뭐 LLM 하나에
또 이미지까지 처리하는 뭐 멀티모달 LLM이라고도 하죠. 뭐 그런 모델들, 큰 모델들, 혹은 뭐 API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결국 고객이 원하는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뷰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좀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 뭐 도식표 보여드렸지만 챗GPT 하나만 쓰고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 기술들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게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인 접근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우를 수 있는 것도 저는 기술력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내재화하고 각각의 가져다 쓰는 모듈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고객 문제가 이거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풀어보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캐릭터가 생긴 이제 뭐 재밌으면 재밌고 지루하다면 지루한 이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원래 이 에스컵이 저희 인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 사진 같은 거를 저희가 붙여놨어요. 슬랙에, 그 저희 메신저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어색하다? 좀 보이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럼 좀 아이콘으로 좀 바꾸자, 좀 귀여운 모습으로 바꾸자 해서 맨 처음에 AI한테 시켰어요. 저희가 생성 AI한테 이런 모양의 이제 모습을 한 애를 그려줘 라고 시켜서 이제 초기 안이 나왔고요. 근데 그 초기 안이 나온 게 뭐 저희 이제 회사의 BX나 BI하고도 맞아야 되니까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변경시켜서 만든 게 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그때 인턴 이름 구수한 일 마수법 계속 쓰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캐릭터를 부를 때는. 근데 외부에서는 근데 마수법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에스컵으로 요즘은 그냥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부르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진출하다기보다는 이제 요게 이제 저희 에스컵 화두가 되고 이러니까 부르부르도 버터맥주 이제 만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업 제안이 먼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어쨌든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파고든 예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이볼, 어쨌든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좀 뭐 하이볼을 제가 나이가 하이볼을 먹을 나이는 아니긴 한데 하이볼이 요즘 트렌드라고 해서 AI가 레시피를 제시하는 하이볼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같이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나눠드린 그 이제 하이볼 보시면 그 레시피도 AI에 저희가 레시피를 가져다 썼고요. 좀 청량한 느낌으로. 그리고 디자인도 AI가 한 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그냥 기술 긱들이 좋아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되게 많이 침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협업 이제 뭐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사실 모토가 미션이 Making AI Beneficial인데, 사실 베네피셜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가 AI라는 거에 대한 노출, 경험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이제 뭐 B2C, B2B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좀 상상을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야후가 나왔고, 야후에서는 그냥 디렉토리 리스팅 서비스만 했었죠. 그 이후에 구글이 나오면서 검색창이 모든 걸 이제 지배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지금 챗 GPT가 또 나오면서 이제 대화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있고, 저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대화형으로 이렇게 뭐 코딩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있을 때 그렇게 풀어나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구글에도 주저리 이제 막 이렇게 뭔가 그 검색을 막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색창이 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질문을 찾고 또는 답을 찾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suggest라는 거가 메뉴가 모든 서비스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붙어 있는 곳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그렇고 지금 빙도 그렇고 그 채팅의 기반으로 하는 그 서비스를 아직까지 사이트로 들어가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검색창처럼 이 책 기반의 서비스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추천이나 검색 기술은, 고유의 기술은 항상 계속 발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채팅 베이스라는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것들을 보면은 이 기술들을 잘 조합하면은 거기다가 또 음성 인식을 붙이거나 음성 합성을 붙이면은 또 새로운 기술들의 서비스들이 많이 창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들을 계속 보도화시키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지만은 Suggest라는 이것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직접 써보시면은 그 쇼핑을 한 저희들이 지금 패션이나 또 종합 쇼핑몰이나 도서나 여러 가지 지금 파일럿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써보면은 저 혼자 그냥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와 같이 쇼핑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뭔가 검색을,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는 상품을 살려다 보면은 뭐 블로그도 뒤지고 뭐 유튜브도 뒤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지금은 그냥 단일한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궁금한 거 묻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찾아달라고 그러고 또 검색이 나온 곳에서 그러면 뭐 3만 원대를 찾아줘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또 단일한 인터페이스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저희 서제스트가 모든 서비스의 하나의 메뉴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제스트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큐멘트 AI는 뭐 비전이 명확합니다. 이제 모든 문서 잡무로부터 사람들을 해결해 드리는 목표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진행됐을 때 이제 AI 기술의 특징도 그렇지만은 좀 사람이 편리해지게 되잖아요.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이제 남게 되고 그 시간이 이제 인류가 더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약간 감성적인 멘트일 수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또 C 레벨로서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약간의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예쁘게도 봐주시는 만큼 저희도 좀 어깨가 좀 무거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성공해야 되겠다기보다는 그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근데 저희 회사들 경영진 포함해서 직원들 모두가 한 마음인 건 좋은 샘플은 남기고 싶다. 그게 뭐 성공의 사례든 실패의 사례든 지금 AI로 스타트업을 하고 뭔가 산업을 새로 일으키거나 뭐 변화를 시키는 건 좀 그런 회사가 많지는 않잖아요. 한국 회사 전체를 보면은. 근데 저희 회사가 어떤 결과를 내든지 간에 그게 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해서 한국 AI 산업 전체가 좀 건강하게 커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보자 어느 모델도 초보대 어느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그거를 잘 또 파인튜닝해서 고객의 문제를 또 푸는 역할도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시각도 저희가 보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담당하시는 거 위주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사업 담당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AI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딥테크적 기술이 이 현실 세계에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목표예요. 저는 이전에도 이제 엘리먼트 AI라는 캐나다 AI 회사에 있었었는데 잠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좋은 기술이 많다고는 하나 실제 현실 세계까지 내려와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것까지 발현되고 그게 어떤 특정 생태계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까지 만드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AI는. 근데 AI가 요즘 막 화두가 됐다고는 하나 사실 딥러닝 나온 지는 꽤 됐어요. 벌써 10몇 년 됐는데 1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한 잠재성만큼의 가치 창출을 현실 세계에서 보여줬냐? 라고 하면 저는 기대받은 만큼은 사실 아직은 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거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이제 회사의 목표고요. 그렇게 만듦으로써 이 되게 잠재성이 큰 기술이 그냥 사양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얘가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구나 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되면서 더 많은 유즈 케이스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활성님이 말씀하신 좋은 사례들,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도 이 관점에서 되게 저는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다 짚어주셨죠.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해방, 하나는 편리함인 것 같습니다. 효율.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미팅 잡기 위해서 그럼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카톡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이메일 보내주는 형식이 다른 거예요. 앞에 이름에다가 콤마 찍고 다음표 찍고 이메일 10명을 적어뒀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카페 해가지고 구글 칼렌더에 붙이니까 오류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 뜯어가지고 제가 붙였거든요. 이게 이제 도큐먼트 AI가 잘 됐으면은 이해해서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사소하지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도큐멘트 AI가 해방해주고 싶다. 두 번째는 저는 요즘 구글을 거의 안 씁니다. 저는 이제 짬짬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스택 오버플로 안 들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스택 오버플로도 굉장히 점수가 높거든요. 거기에 많이 기여를 해서 안 들어갑니다. 왜요? 그냥 S컵에 들어가서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 이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이동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모든 일을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업스테이지 플러스 스테이지 간담회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